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내시하면서 완전 무의식의 세계인데 네? 자영업자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출금이 밀렸고 이자가 내야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얘기를 막 앞에 하시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 막 사랑 고백을 따뜻하다. 저희가 내시할 때 제일 걱정하는 거는 너무 깊게 자서 약간 무호흡 상태가 되는 미다졸람 프로포폴 제일 많이 쓰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기량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re mine again for just one dance? S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you. 여기서 더 현실감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힘들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솔직히 의사들 중에 더 힘든 파트들 많거든요. 그래도 뭐 내과면 조금 앓는 소리 아예 못할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내과면 과에 따라서 중간 정도, 중타 우리. 중타. 중간합니다. 중타. 내과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과 개원하신 분들도 힘든 분들 많죠. 쌤들 저 이번 주에 저희 20대 FD 분께서 쌤들 콘텐츠를 보고 건강검진에 관심이 생겨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땠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 첫 번째, 너무 약이 맛이 없었다. 병을 딴 포카리 스웨트를 3년 묵힌 맛 같다. 그런 표현 또 처음 듣네요. 참신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질문을 들었는데 네. FD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생뚱맞은 소리긴 한데 저희 소화기내과는 FD면 이제 펑셔널 디스펩션, 지금 사실 기능성 FD 소화 듣고 훈련 진짜 이걸 그 생각하거든요. 기능성 소화훈련증 진짜 네, FD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PD 분의 오른손 역할, 왼손 역할 해주시는 분들 FD 분이라고 주로 이렇게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둘 다 포함됩니다. 플로월 디렉터. 저희는 플로월 디렉터라는 용어를 줄여서 플로우 디렉터. 예, 플로우 디렉터? 여기 전문 전체를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진 자가 어디 병원을 갔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죠. 20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문맥은 맞네요. 맞죠? 틀리게 FD 분이 간 거예요. 그럼 뭐 PD 는 PD도 뭐 비슷한 뭐 의학 용어가 있습니까? PD는 저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맞아. 인격장. 인격장. 그래서 저희 저희 PD님이 네. 그래서 저희 PD님이 네. 인격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러셔요? 이게 그런 문구가 있나 봐요. 이렇게 자가 운전이 불가능해서 주임을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천안에서 친구를 불러서 내시경 하는 거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헛소리를 막 했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또 되게 웃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친구가 막 끝나고 나서 막 차에서 계속 자기 놀렸다 그러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 저희가 각종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진정제라고 얘기를 하죠. 환자분들은 이제 그거를 수면제, 마취제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진정 내시경이거든요. 진정 내시경인데 진정 내시경이죠. 네, 의식화 진정 내시경. 맞아요. 진정 내시경 할 때 쓰는 약들이 각종 이제 진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진정제들이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기저 질환에 따라서 이런 데 따라서 다 반응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진정제를 쓰더라도 어떤 분은 뭐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 소리 지르거나 뭐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몸속에 이제 내시경이라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본인이 몸에 뭐가 들어온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잡는 것 같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역설적 반응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분들마다 그 진정제에 대한 반응도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면제나 음주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존에 음주를 좀 많이 하시거나 뭐 수면제를 좀 많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시경 할 때 쓰는 약들 그런 것들 쓸 때 아무래도 반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역설 반응은 실제로 병원에서 종종 보죠. 미다졸람이라는 걸 이제 많이 쓰거든요. 약간 술 먹고 필름 끊겼을 때 좀 과격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이라는 게 불편하잖아요. 막 뭐가 불편한 게 들어오고 근데 본인은 기억들 못 하시거든요. 필름 끊긴 상태에서 과격해지는 거랑 비슷한 느낌? 농도에 따라서도 약간 더 발생할 수 있고 역설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쌤들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안정제 계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진정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되더라도 역설 반응을 좀 더 자주 일으키기도 하고 내시경 하는 의사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통계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젊은 FD는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 같아요. 더 자주 경험하는 뭐, 느낌이기도 소리 하고요. 좀 내는 거 정도를 네. 그렇게 이 역설 반응은 역설 반응 분류가 심지어 또 그냥 있구나. 아예 눈을 뜨고 그냥 이 사람 의식이 일어나려고 있는 것 하고. 같은데 일어나려고. 일어나려고 IM 하고 뭐 쌍욕을 하고 이제 물고 뭐 이렇게 팔꿈치 휘두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누적돼 있던 좀 스트레스랑도 좀 연관이 혹시 있을까요? 뭔가? 오 됩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됩니다. 예시를 대주니까 그냥 상상적으로 뭔가 약간 네. 좀 그래도 거친 삶을 살아오셨을 것 같은 분들은 조금 더 거친 반응이 있고요. 얌전한 분들은 역설 반응도 좀 얌전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저도 궁금해서 던진 건데 이게 진짜 실제 이게 영향이 있구나. 네, 미다졸람처럼 뭔가 약물의 종류나 용량 뭐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약물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미다졸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식과 진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치과 치료 뭐 내시경 할 때 다 많이 사용합니다. 주무시게 하는 거죠. 이제 진정되게 되고 그리고 불안도 좀 감소하고 그리고 좀 비교적 약한 진정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다른 뭐 진통제라든지 또 다른 진정제하고 같이 혼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징은 이제 그런 역설 반응이 있을 때 끼울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다졸람이 아직 몸에 작용해서 진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저희 기량제 안티도트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내시경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호흡 저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자서 약간 무호흡 상태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빠지지 않게 적정 수준의 진정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량제를 주면 바로 깹니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 프로포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의식과 진정 내시경 할 때 미다졸람 프로포폴 제일 많이 쓰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량제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내시경 할 때 보통 미다졸람, 뭐 프로포폴 이런 것들 좀 적절하게 섞어서 환자분 상태, 기저질환, 나이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투여를 하죠. 이제 뭐 투여해도 환자분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도가 다 다르거든요. 기존에 했을 때 환자분들이 진정제를 써서 많이 움직였거나 그런 역설적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도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있거든요. 의료진 쪽에서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가 있다 그러면 차트에 기록을 남겨두고 다음에 그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약을 좀 조절을 하거든요. 조절을 해서 투여하거나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이 다치시거나 사고가 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저희가 백업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거든요. 병원들마다. 너무 심했던 분들은 다음번엔 비수면 한번 해보시라고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너무 심. 네. 역설 반응이 심하시면 역설 반응이 너무 심했던 분들은 비수면도 한번 저 같은 경우도 혹시 이제 가서 그런 소리 할까봐 저는 내시경 할 때 비수면으로 하거든요. 네, 비밀이 많으시군요. 혹시라도 하나씩 푹 재워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래서 오. 비수면으로 이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도. 그 내시경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올 때 이게 여기 목을 넘어가고 식도 내려가고 위가 내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알죠. 원장님이 왼쪽 오른쪽 어디를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12장 넘어갔구나. 12장 넘어갔구나. 이야. 이제 뭐 나오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 잠깐만 이거 진짜 실험 정신 때문에 아니시라 비밀이 많으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실험 정신 때문도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원장이 얼마나 포장이 어렵네요, 근데. 뭐 그 외에 많은 뭐 다른 약들도 쓰지만 대부분 이제 앞서 쌤들이 말씀 주셨던 미다졸람이나 포포를 많이 쓰고 이제 그런 계열의 특히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미다졸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해마에 작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내시경 할 때 뭐 나 헛소리 한 것 같은데 또는 뭐라고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깨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경우 네, 약간의 뭐 해리성 기억 상실 같이 그렇게 이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는 해마에 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다졸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전향성 기억 상실이라고 그 맞기 전에 기억을 뭐 길게 잃어버린 경우는 없어요. 근데 환자분 내시경 시작합니다 했는데 뭔가 기억이 탁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했나요? 약간 지금 내시경 다 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맞기 조금 전의 기억까지 살짝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1시간 전, 2시간 전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혈압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뒤에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혈압 되게 높던 분들도 이제 진정 내시경 하고 나면 혈압 막 훅 떨어져가지고 정상 혈압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굳이 따지자면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반대로 이게 내시경 잠이 안 들면 아플 것 같고 막 이래 걱정돼서 안 잠들면 어떡하지, 안 잠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딱 깨보니까 끝나 있대요.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죠? 전형적입니다. 잠 안 오면 어떡하죠 하다가 이제 다 가시고 네 시작할게요. 시작하고 저 끝났나요? 내시경 안 하나요? 내시경 끝났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저희가 모니터 하는데 세츄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츄레이션? 이게 호흡 환자분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산소 모니터를 포화도 하는데 측정한다. 산소 포화도라고 왜 밤에 주무실 때 이게 막 컥컥 넘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숨 쉴 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제가 들어가면 기도가 수축이 되면서 이 호흡 기관들이 좁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또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산소 포화도 확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 내시경 하기 전에 보면 이제 수면무호흡증 같은 환자분의 그 모습 형태가 있거든요. 목이 짧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용량을 좀 조절을 하고 아니면 일반인들 드리는 산소 용량보다 조금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내시경 하기 위한 이런 배려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쌤들 그 수면 내시경 하시면서 당황했던 사례라든지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환자분들의 어떤 역설 반응 때문에 당황했던 사례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역설 반응은 뭐 그냥 당혹스러운 거고요. 이제 검진 받으러 올 때 뭐 부부가 같이 오거나 커플이 같이 오시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결혼을 앞둔 커플도 결혼 준비하면서 막 검진 받고 그러세요. 이제 건강 서로 체크하는 거죠. 오셨는데 되게 뭔가 제 기억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두 분이 아주 막 신혼인지 연애에 한창 뜨거운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었어요. 막 검진센터에서도 사실 되게 어색한 공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검사만 착착한데 되게 막 붙어 있으시고 알콩달콩 하셨어요. 이제 내시경도 위대상 다 이제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앞에서도 막 되게 사이좋게 계시다가 남자분이 먼저 들어오셨는데 남자분이 되게 막 체격도 좋으시고 되게 남자다운 분이었는데 이제 위내시경 할 때는 환자분들이 헛소리 할까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내시경을 깨물지 않기 위해서 마우스피스를 물거든요. 혀도 이렇게 눌리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전혀. 그래서 환자분 말씀하셔도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대장 내시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입이 자유로우시니까 그때 대부분은 그냥 주무시죠. 대부분 주무시는데 이제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막 사랑 고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따뜻하다. 네. 그래서 누구야? 난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이러면서 막 감동이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지금 뜨겁고 그게 밖에서도 보이셨는데 내시경하면서 완전 무의식의 세계인데 거기서도 그냥 뭐 사랑해 정도가 아니라 막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했고 막 그런 고백을 막 하시고 막 편안히 대장 내시경을 받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저 해피한 거고 며칠 전에 본 환자분은 남성분인데 위대장 내시경 같이 하시는데 이제 위 할 때는 그냥 뭐 다 하고 나왔고 대장을 하는데 이제 환자분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썰을 푸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썰을 푸셨나 그러면 이분은 딱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 같아요. 술도 좀 하시고 성취도 좀 믿고 그때부터 이제 대출금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막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는 네? 자영업자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출금이 밀렸고 이자가 내야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얘기를 막 앞에 하시는데 막 대장 내시경 하면은 보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나도 대출금 이거 이자 막 생각이 하면서 같이 한숨 쉬면서 그래서 같이 한숨 쉬면서 그래서 우리 저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내시경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토닥여 드리라고 내시경 하시고 나서는 본인 기억 못 하시죠. 제가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이제 가장들의 아픔을 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울고 계십니다. 그럼 뭐 해외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그런 영어로 얘기를 하신다거나 일어로 얘기하신다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계시다가 잠깐 들어와서 검진 받고 가시는 경우에는 이건 좀 해피한 거고 또 위험했던 거는 근데 그 환자분은 이미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 차트에도 그렇고 이 환자분은 수면을 하면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공격 성향이 공격성이 있으신 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진뿐만 아니라 내시경실에서 한 3-4명이 스탠바이를 해요. 긴장하죠. 그 환자분은 무조건 수면 아니면 안 한다. 자꾸 이런 줄이라서 네, 본인도 이미 알고 계세요. 오셔서 나는 내시경 하면 좀 많이 움직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인력이 한 5명이 붙어서 끝내는 잡기는 했는데 환자분이 내시경 손으로 뽑았거든요. 아이고. 식도까지 들어가서 식도 막 보고 내려가는데 환자분이 내시경 일어나서 뽑아버렸죠. 다행히 다치지 않으셔서 문제는 안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저희가 이제 대장을 이렇게 고분고분하니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아프니까 혹 일어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말씀 이렇게 드리는데 대부분은 그냥 100에 99는 똑같이 다 그냥 조용히 계시고 역살 반응이 있는 분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 1년에 한 명? 한 명 나올까 말까? 네,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예, 비밀이 많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혼자 가시고요. 비수면으로, 비진정으로 왠정으로 하시기를. 장 원장님처럼. 사랑 고백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사랑을 밝히고 싶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분과 같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비 오면 진정이 좀 덜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 오면 파전 생각나는 거죠. 네네네. 맞아. 비 오면 진정이 뭐 비를 떠나서 유독 막 좀 그런 날 그렇게 있죠. 네, 뭐 저는 아무것도 비밀이 없어서 그냥 수면으로 했습니다. 지인한테. 지인이시니까 모든 걸 다 오픈하셔도 된다. I know you remember what we used to have. You wanna throw that all away.